이번 세션에서는 FireEye 제대로 사용하기라는 주제로 네트워크 이메일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보안 부분입니다. 운영 중인 NX 장비에서 스마트 비전 기능을 지원한 지는 약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비전 기능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이 스마트 비전에서 탐지된 이벤트를 잘 보지 않는 고객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 스마트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그 다음에 탐지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 비전은 어드밴스드한 상관관계 분석 엔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격자가 내부로 유입된 이후 내부로의 이동, 그 다음에 추가 악성 파일 내부 전파, 중요 데이터 탈취 등의 최종 목표 달성 단계까지의 다양한 탐지 룰 및 머신러닝 기반의 이 탐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탐지된 이벤트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분간의 메타 정보 및 컨텍스트 파일, 그리고 버전 9.1부터는 이 피켓 파일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이 NX를 외부에서 악성 파일을 다운받는 이 인터넷 구간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스마트 비전은 내부망에서 DMZ 쪽 서버, 그리고 내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탐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탐지하는 범위가 확대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APT 공격 라이프 사이클 기준을 보게 되면은 처음 악성 코드가 초기 침투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점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 가상 머신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행위, 권한 상승, 내부 정찰, 내부 확산, 연결 계속 유지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이 단계 모두 이 스마트 비전에서 지원을 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내부 확산에 대한 가시성이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랜섬웨어와 사이버 범죄 공격이 이 서비스 형태로 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공격도 단순히 해당 사용자 PC만 감염되는 게 아니라 이 사용자 PC를 통해서 거점이 확보된 이후 AD 서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정을 탈취를 한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중요 자산에 접근하고 이후에 정보를 탈취해 간 다음에 이러한 AD 서버를 통해서 랜섬웨어를 내부 전체에 확산시켜서 감염 범위를 확대시킵니다. 그 이후에 랜섬웨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유출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이 투 트랙 전략을 이용을 해서 고객사를 협박을 하고 실제로 돈이 지불되지 않으면 이 쉐임드 사이트에 해당 유출된 정보를 공개를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공격이 하나의 PC가 아니라 내부 확산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시성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스마트 비전은 이러한 내부 확산을 탐지하는 목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간에 다양한 상관관계 룰을 이용을 해서 미미카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내부 계정 탈취한 행위 또는 이제 추가 악성 파일을 전달하는 이 다양한 행위에 대해서 탐지 대응을 합니다. 이게 실제 그 탐지된 화면이고요. 이 왼쪽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 공격 단계별로 사용된 다양한 도구들에 대해서 이 통신된 것들에 대해서 탐지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이 내부 계정 탈취 시 사용되는 미미카츠, PS ESC 같은 툴, 메타스플릿 같은 공격 도구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격의 마지막 단계인 데이터 유출 단계도 탐지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격자가 파이썬 스크립트를 통해서 패스워드를 걸어서 데이터를 유출을 합니다. 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 명령어를 통해 갖고 이 스크립트 안에 있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유출되는 화면이고요. 아래 그림은 이 스마트 비전에서 실제 요 행위를 했을 때 탐지된 결과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사용하기 두 번째로는 내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것 외에도
좀 외부에서 DMZ망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스마트 비전을 적용한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웹서버 공격은 게시판 등이 가지고 있는 그 업로드 기능을 활용한 웹쉘 공격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비전은 다양한 웹쉘 공격에 대해서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부에 공격자가 PHP 스파이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해서 웹서버로 공격을 수행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이 아파치 웹서버를 대상으로 이 PHP 스파이 툴하고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NX의 스마트 비전에서는 해당 탐지명의 이 PHP 스파이 웹쉘 액티비티라는 탐지명과 함께 T1505라는 바이트 어택 기준으로 해당되는 이 어떤 공격을 이 공격자가 수행을 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NX 장비에서도 요 공격에 대한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해당 번호는 이 그 마이터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코딩된 페이로드에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행한 명령어 툴에 대한 정보도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칼리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웹쉘인 위블리입니다. 이 위블리는 칼리 리눅스에서 간단하게 웹쉘을 제작할 수 있고요. 이 웹쉘을 통해서 아파치의 기본 폴더로 이동하는 화면입니다. 위블리를 이용한 웹쉘 공격도 동일하게 스마트 비전에서 탐지가 되는 화면입니다. 실제 탐지명도 위블리 웹쉘 행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이 웹쉘이 어디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디코딩된 페이로드를 확인해서 내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PK 파일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부에서 DMZ 서버로 또는 내부에서 내부로 중요 서버로 접근하는 공격에 대해서 이 스마트 비전을 활용해서 탐지된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스마트 비전이라고 하는 기능은 NX의 가상 머신을 사용한 비율이 낮기 때문에 NX 사용에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다양한 구간의 트래픽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메일 보안입니다. 고객분 중에서는 EX 하면 EX 그냥 서버만 있다, 어플라이언스만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EX 장비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이 이 어플라이언스 3500, 5500, 8500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메탈이라고 해서 AWS에 가상머신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EX 장비도 센서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가상머신 전용 장비인 VX나 베어메탈, 그 다음에 클라우드 MVX와 같이 연동을 해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5365 또는 MS365라고 하는데 이것과의 연동입니다. 올해 초부터인 것 같습니다. 기존 고객사분들이 메일 서버를 이제 5365로 변경을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EX를 이거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닌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가 있었습니다. 실제 EX 장비는 MTA 값을 5365로만 변경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연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메일만 5365로 전달하는 것 이외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X 장비에서는 5365와 연동하여서 리메디에이션 액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악성 메일에 대해서 지정된 폴더로의 이동, 격리, 그 다음에 삭제하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55분에 메일이 EX 장비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메일에는 URL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EX 장비에서는 DUA 기능을 활용해서 실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실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가상 머신에서 검사를 수행을 하였는데 악성 행위가 없었습니다. EX 장비는 DUA 기능 이외에 메일 본문에 있는 모든 URL에 대해서 개수에 상관없이요, 클라우드 쪽으로, 즉 클라우드 쪽으로 검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도 해당 URL에 대한 검사를 수행했고요. 이때 검사를 수행을 했을 때 정상이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EX 장비는 해당 메일을 5365의 수신자의 받은 편지함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후에 해당 URL이 악성 게시물로 변경이 되면서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EX 장비에서는 리트로액티브 알럿이라고 하는 배지가 붙으면서 정상적으로 이 메일이 EX를 통과는 되었지만 현재 악성으로 변경되어서 이 탐지된 결과를 공지를 해줍니다. 탐지된 알럿은 관리자에게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 관리자분께서는 이 알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 관리자가 별도의 액션이 없이도 EX 장비는 오토 리메디에이션 기능을 이용을 해서 5365 내에 있는 받은 편지함에 있는 메일을 추출을 해서 관리자가 설정한 정책에 따라서 격리, 이동, 삭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EX 장비는 5365하고 연동했을 때 관리자의 액션 없이 자동으로 정해진 정책에 의해서 악성 메일에 대해서 격리나 무부, 삭제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5365 쪽에 접속을 해서, 즉 실제 이 화면은 이제 애저 포탈에 접속하신 화면이고요. 그래서 접속하셔서 API에 대한 권한과 키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키를 생성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 생성된 키 값을 지금 보이시는 왼쪽에 보이시는 EX 장비 UI에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정책을 이제 내가 삭제를 할 거냐 무브를 할 거냐 이 정책 설정도 같이 한 다음에는 실제 이러한 메일이 오게 되면 이 오토 리메디에이션 기능을 통해서 실제 메일함에 있는 게 여기 지금 삭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삭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 제대로 사용하기. 두 번째로는 이 발신자 사칭 공격, 스캔 공격에 대한 방어입니다. 이 EX 장비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임퍼스네이션이라고 하는 발신자 주소하고 메일 헤더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검사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야라루를 이제 활용한 방법입니다. 먼저 임퍼스네이션의 기능입니다. 사용자의 이름, 그 다음에 메일 주소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면 해당 이름하고 유사하게 유입이 될 경우에 탐지만 할 것인지 또 이제 차단도 할 것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EX 9.1 버전에서는 이 탐지가 되었을 시에도 원본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된 발신자의 메일이 발음이 비슷한 경우와 주소명이 비슷한 케이스 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요. 이 도메인 주소의 발음이 비슷한 경우, 이 메타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걸 탐지를 하고요. 메일 주소명이 비슷하게 유입되는 경우에는 실제 이 내부적으로 이 웨이트 값을 주어 가지고 탐지를 하게 됩니다. 즉 유사성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예시 화면입니다. 실제 공격자는 별도의 발신자 메일 서버 없이도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이 페이크 메일 서버를 이용을 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메일에 있는 이름 부분에는 실제 메일이 존재하는 그런 이메일 주소를 넣고요. 이 프롬 부분에는 뭐 I를 L로 변경해서 이런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EX 장비가 있다면 해당 메일은 이제 메일 서버로 전달되지 않고 차단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EX 장비의 내부 직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의 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이제 탐지된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게 I를 L로 바꿔서 얘가 만들었던 이 룰에 대해서 이용을 해서 이제 탐지가 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원본 메일을 좀 자세히 봐야지 이제 요 실제 I하고 L하고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자세히 살펴봐야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잘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 이제 상세 이메일에 대해서 헤더 정보를 보게 되면 이 해당 메일이 어떤 메일 서버를 거쳐서 유입된 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활용된 것들은 지금 다른 메일 서버 emkei.cz를 통해서 이 사이트에서 이제 페이크 메일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유입된 거를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격자는 실제 메일을 수신받은 사람하고 지속적으로 메일을 주고받기 위해서 reply2라고 하는 그 헤더에 있는 값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reply2는 메일을 보시면 확인이 되지는 않고요. 실제 이 사용자가 회신 버튼을 눌러야지만이 자동으로 이 reply2 헤더에 있는 값이 그 to 부분으로 들어가서 수신자가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때 돼서야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EX 장비에서는 실제 보낸 사람, 프롬 부분이죠. 그 다음에 리플라이 받는 이 회신 받는 주소가 다른 경우에 이 프롬과 리플라이 투 부분의 이메일 주소에 대해서 같이 이제 검사를 수행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서플라이 체인 임퍼스네이션인데요. 그 앞선에 설명드렸던 임퍼스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명하고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이 서플라이 체인 임퍼스네이션은 별도의 등록 절차가 없이도 그냥 활성화, 이네이블만 한 다음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네이블만 하시게 되면 이 파우드하고 연동을 통해서 실제 들어온 발신자의 주소, 이메일 주소, 그리고 그 도메인, 리플라이 헤더 2에 있는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조회해서 탐지류를 제공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올 초 9월 달에 고객사에서 서플라이 체인 임퍼스네이션으로 탐지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제 도메인 주소, 프롬 부분에 있는 도메인 주소는 신규 도메인을 사용해서 했고요. 근데 reply to, 즉 헤더에 있는 응답받는 거는 구글 지메일을 통해서 받도록 해서 공격을 수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FireEye 그 서플라이 체인 임퍼스네이션을 통해 가지고 탐지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 메일 본문 내 특정 문구 확인 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사실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스팸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라서 굳이 권고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기능 자체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 야라루를 통해서도 어떤 특정 문구나 어떤 계좌번호가 있을 때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제 발표드린 사례 기능에 관련돼 가지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요 FireEye 코리아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실제 고객사에서 어떻게 해서 사용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 다음 세션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남은 세션도 끝까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